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 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 고등학교 선발 대학 또는 전형별 선발 인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이 참 깜깜해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들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전년도의 경쟁률 또는 전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 지원의 기준점,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고 원서를 쓰시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죠. 발표되지 못하는 이유들은 첫 번째는 지원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는 각 고등학교들마다 성적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해외 고등학교의 성적을 어떻게 표현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과의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으로 환산해서 결과를 발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의 지표로 어느 정도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한지, 어떤 과가 적합한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에 뚜렷한 예를 들어서 합격의 지표가 제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모호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서 어떤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해외고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답답한 점들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점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요 점인데요. 이건 이제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쉽지 않은 점, 어려운 점이 뭐냐, 요 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쓸 때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외 고등학교만 선발하는 전형이 없다는 거죠.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은 별도의 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례에 해당이 되시는 학생들끼리의 원서 지원,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이 원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외국고 졸업자가 지원하실 때 외국고 졸업자끼리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칸시티의 외국고 전형이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 구간에서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의 경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었던 이유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갈 때 적합한 전형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 또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도 공인어학 성적들이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가능하거나 또는 면접을 영어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외국고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많이 줄었고 글로벌 인재 전형도 거의 많이 폐지가 되어졌고 특기자 전형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고 졸업자들에게 적합한 전형이 많지 않다는 점, 이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표준학력 지표가 반영이 거의 대부분 되지 않는다 이거죠.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해외에서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지표, 다시 말하면 IB 디플로마나 또는 A레벨이나 또는 뭐 SAT 점수, ACT 점수 또는 AP 성적 같은 경우로 우리가 표준화 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SAT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SAT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의 경우, 그렇죠? AP 학교에서 SAT를 보았다면, 그렇죠? 공부했다면 SAT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고, 이것 또한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취득한 성적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SAT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요. AP도 AP 학교인 경우에만 AP 성적이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성적이 표준학력 지표가 반영이 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인어학 성적은 어학특기자 전형 해당되는 이화여대나 아니면 국민대학교 2개 대학 또는 서경대학교, 한림대학교처럼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고, 어학특기 전형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어학 성적은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학생부 대체소식 증빙서류라는 게 있죠.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직접적 비교도 어렵고, 외국의 학생들끼리 비교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틀을, 표준화되어진 양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또 일종의 학술활동들을 기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고등학교에 따라서 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표준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들어갈 수 있는 증빙서류 준비가 용이한 지역이 있고, 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 발급이 사실 거의 없거나 학교활동이 아예 없거나 이런 학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준비 여부가 많이 다르지 점, 요즘 어려운 점이고, 또 더군다나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어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결국은 본인의 노력, 본인의 경험, 본인의 발전 가능성, 학업적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번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면접 대비가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상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학교 성적 GPA 성적이죠. 그리고 학교가 만약에 IB 학교라면 IB 성적이 들어갈 거고, A레벨 학교면 A레벨 성적이 들어갈 거고, 그냥 일반 로컬이라면 GPA 성적이 들어가면서 AP 성적까지가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AP 학교인 경우에 SAT 성적까지 반영이 된다고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활동하셨던 수상이나 동아리나 봉사나 리더십과 관련된 서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면접고사, 이걸 통해서 결국 합격과 불합격, 그 선상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시 전형별 선발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한다. 그럼 과연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 자, 국내 수시 전형에는 어떻게 전형이 구분이 되어져 있을까? 자, 보시는 것처럼 국내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수시는 대부분의 원서 접수가 9월에 원서를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입학은 다음 연도 3월에 하게 되는 거고,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시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9%로 전년도의 78.1%보다 오히려 수시 선발 인원이 늘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하지만 이 범위를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범위로 좁히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꽤나 높다. 요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은 4개로 구분이 돼요. 학생부 교과전형,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전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물론 이 4개의 전형에 다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본인에 해당되는 적합한 조건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 중에서 특히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이거죠. 자, 외국에서 만약에 성적을 취득했다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당연히 성적표가 있을 텐데 이 성적표는 과연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성적이 반영이 되어질까? 나의 성적을 어떻게 환산하여 반영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교과 성적 GPA의 환산 방법입니다. 대학들마다 다소 환산 방법에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틀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검정고시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석차 등급 반응 불강자에 대한 비교 내신 환산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외국에서의 성취평가가 A, B, C, D인 경우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받은 GPA 성적이 All A다 라고 한다면 바로 요 구간이 되는 거고요. All A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환산하면 96점이 돼요. 검정고시 성적이. 그리고 이걸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 됩니다. 요 점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All A의 성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성적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다 이거예요. 3등급이라는 얘기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인서울의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적어도 1등급과 2등급 정도는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GPA 성적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권의 대학을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 보시는 것처럼 All A를 맞는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3등급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학생이 인서울, 서울권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1등급과 2등급 정도의 구간이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권의 정도의 대학을 가기에는 어렵다. 왜? GPA 성적의 A라고 하는 성취도 평가를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어질 때 높은 등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어려운 점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어떻게 반영하냐? 보시는 것처럼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는 논술고사 취득 성적에 의한 등급별 비교 내신을 적용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어느 대학의 반영 비율이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의 반영 비율이다 라고 한다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당연히 논술 70% 반영하고 30%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겠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비교 내신을 적용하여 내신 성적 반영하지 않고 논술 성적 100%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논술 성적 100%로.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해외에서 취득한 GPA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쵸? 높지는 않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보시면서 지원에 대한 대학을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이 보통 어디에 원서를 많이 쓰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 지원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교과를 쓰기에는 1, 2등급 내신 구간에 All A가 접근하지 못하니까 서울권의 대학 진학이 어렵고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논술 최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최저 충족이 어렵고 최저 충족이 없다면 최저 충족이 없는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논술 고사의 준비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어렵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내신 성적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아니면 어학특기자 전형이 적합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외국어 선발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2023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쓰고 그리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보여드리고요.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주요 대학의 입시의 결과, 선발 결과를 전체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뭘 아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원이 적합한 대학이 어딘지, 해외고를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 어딘지,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를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서를 쓸 때 어느 대학 어떤 과가 적합한지들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부터 중앙대학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나 중앙대 중에서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중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외국고 출신자를 가장 많이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534명을 선발했고요. 가장 인원이 적은 학교는 서울대학교가 79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534명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학생부 교과 선발자, 학생부 종합 선발자, 특기자, 논술, 수능, 기타까지인데 거의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재외국민 전형의 선발자예요.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3년 특례 선발자, 12년 특례 선발자가 주요한 선발 인원이다. 서울대는 2023년도에 79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 74명이 재외국민 전형,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자고 79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기와 후기의 합친 인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 5명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이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5명 정도의 인원을 보시면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2023년도에 534명을 선발했고 그 중에 461명이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이 72명이에요. 그리고 기타가 1명이고 연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졸업자를 별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연세대학교가 매우 유리한 대학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2022년도에는 85명을 선발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수능에서 1명과 2명을 뽑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고려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2022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없어요. 그쵸? 올해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있을 수 있는 거죠. 2023년도에 선발 인원이 없다고 해서 2024년도에 무조건 없으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2023년도의 입시 결과는 2023년도의 입시 결과일 뿐 그게 2024년도에 입시 결과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서 보시면서 어느 대학이 적합한지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22년도에 1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해외고 외국고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강대학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자, 2023년도에 1명이 선발이 되어졌고 수능 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이 2명이었고요. 한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는 선발 인원이 없고 중앙대학교는 2023년도에도 3명이 선발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때 해외고 외국고 졸업자들에게 재외국민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이 아니고 해외고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 합격 가능성이 있다. 선발 인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앙대 정도가 적합하고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은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대부터 동국대학교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부터 동국대학교까지 중에서 외국고의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희대학교가 416명입니다. 가장 인원이 적은 학교는 시립대학교가 13명이고 시립대학교는 3년이나 12년 특례 선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적은 거죠. 그렇죠? 인원 자체가 적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재외국민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41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16명 중에서 경희대학교를 보면 경희대학교가 2023년도에 416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408명이 재외국민 전형이에요.
2023년이나 12년 등록의 선발 인원이고 주목할 점은 전년도 2022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해외고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7명이 합격이 되어졌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의 입시 결과는 그냥 2023년도의 결과일 뿐 그게 2024년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2023년도에 안 뽑았다고 해서 2024년도에 또 안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와 2023년도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해외고 졸업자들의 선발 비율이 있는 선발 인원이 있는 대학이 어디냐 이 판단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대학 결정도 중요하지만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수했었던 교과목의 적합성 또 교과목의 성적 내가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의 학업적 적합성 이런 걸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거든요. 학과적 적합성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 또 국내 대학교의 입학사정원이나 대학 측에서 볼 때 학생의 역량과 우수성이 과연 우리 대학에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고 해외고 졸업자로서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과적 적합성이 중요하다. 누가 판단한다? 대학에서 판단할 때. 대학에서 판단할 때 학과적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지만 2023년도에 생긴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 지원하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학업적 역량을 갖춘 거고 두 번째는 학과적 적합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발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연세대학교 다음으로 해외고 외국고 선발 인원이 많은 학교죠.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데 과학 특기자 전형, 어학 특기자 전형, 국제학 특기자 전형. 과학 특기자 전형은 사실은 외국고 졸업자들에게 적합하진 않아요. 대부분 어학 특기자 전형이나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15명, 2023년도에는 11명의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학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런 점은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꼭 잘 고려하시기를 바라고요.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 7명이 2023학년도에 선발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2022년도에는 3명이 있었지만 2023년도에는 선발 인원이 없었고요. 시립대학교 선발 인원은 없고 건국대학교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명이나 한 반인데 이 통계나 데이터가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라 하더라도 첫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로 진행하신 경우들은 집계에서 외국고 졸업자가 아니라 검정고시 집계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빠졌을 수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국내로 들어오셔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여기 해외고에 또 외국고 졸업자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무조건 100%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차피 저희가 통계를 집계한 게 아니라 통계 집계 발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점은 뭐냐면 대학들 선발 인원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해외고나 외국고 졸업자들에게 적합한 대학이 어디고 적합한 전형이 어디인지 정도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화여대부터 동국대학교의 대학들 중에서 해외고 졸업자들에게 적합한 대학은 어디냐? 이화여대나 경희대, 한국외대 또는 동국대학교 같은 대학들이 원서 지원에 용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숙명여대부터 명지대학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고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가천대학교예요. 가천대학교가 272명으로 가장 인원이 많고 해외고 선발 인원이 적은 학교는 동덕여대나 명지대학교,
동덕여대나 명지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도 모집 인원은 선발하지만 3년 특례 전형에서도 등록률이 별로 높지 않은 학교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고요. 자, 여기서 해외고 졸업자,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이 아니라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이 재외 전형이 아니라 외국고 졸업자들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어딘가를 보면 국민대학교죠. 국민대학교는 2022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3명,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20명, 2023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선발 인원이 2명, 특기자 전형이 17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 세 개 대학이 해외고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많은 전형이고, 보시는 것처럼 숙명여대부터 세종대, 숭실대, 국민대, 가천대, 아주대, 동덕여대 이쪽 라인으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꾸준하게 선발 인원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GPA 성적이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3등급 정도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A 성적을 맞는다 하더라도 서울권의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 졸업자 학생들이 다수 뽑히는 지역, 그게 바로 서울권, 인서울 할 수 있는 대학의 권, 또 인서울 해서 바로 있는 서울의 중위권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 이런 대학에서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나 또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나 이 정도의 대학들, 인서울대학이나 경기권 정도의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으로도 우리가 원서를 쓰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 명지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들은 2023년도에 3학년도에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외국고 졸업자 선발 대학의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데이터가 사실상 원서 지원을 하실 때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단에 전체 내용을 올려놓으실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대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영어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고 졸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대학이다. 선발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96명이고 이렇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고 검정고시를 분리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고 졸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 일자는 11월 25일이 면접이고 면접은 현장 녹화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SAT나 AP 성적에 대한 반영을 보시는 것처럼 모든 대학에서 SAT 성적은 반영하지 않아요. SA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교과 과정에서 AP를 했다면 SAT도 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 모든 대학은 SAT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이나 SAT나 AP나 ACT 이런 성적들을 다 반영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외국고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화여대는 해외고 졸업자들에게 유리하긴 한데 올해 좀 어려워진 점은 보시는 것처럼 어학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45명에서 올해는 16명으로 선발 인원이 줄었고 중어중문학과가 8명에서 0명으로,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가 16명에서 0명으로, 그 다음에 영어 교육학과가 5명에서 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거고, 많은 학생들이 국제학 특기자 전형 54명 이 구간으로 많이 몰릴 텐데 해외고 졸업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훨씬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4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학성적 100%로 1단계 8배수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IBT는 95점 이상이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JLPT N1급 정도, 요 정도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하이프립에서는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정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 또는 내가 외국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1번이에요. 그게 1번 하셔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면 각 대학들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고 있는데 그 서식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들마다 양식의 틀도 다르고 글자 수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써야 되고 결국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본인의 활동의 우수성 또는 학과적 적합성,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면접을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면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최종적 합격까지 가는 과정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프로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외고, 외국고 졸업자들에게 필요한 이런 과정들, 컨설팅,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대한 작성,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그리고 이후에 진행이 되는 면접의 전 과정까지를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